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8단원 2차 부등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 2차 부등식.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개념부터 볼 건데요. 일단 2차 부등식을 보기에 앞서서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과 똑같이 2차 함수와 연관지으면 어떨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자, 2차 함수는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부등식 하면은 근이 범위로 주어집니다. 그게 2차 함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2차 부등식은 함수와 식을 비교해 보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작다라는 형태로 주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적으로. 자, 이동해 왔죠. 이런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는 근을 갖고 있을 거고요. 여기가 대칭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거예요. 근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다 라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린 그걸 노란색 선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과 같은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0보다 크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방정식으로 보면은 이게 만약 는 0이었으면 이 그래프가 는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였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얘는 y는 0, 즉 x축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노랗게 칠한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0보다 큰 부분은 이 하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x가 베타보다 작은 부분, x가 알파보다 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0보다 큰 부분.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예요? 요 그래프겠죠. 요 그래프. 즉 0보다 작은 그래프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걸 x가 범위로 따지면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노란 선보다 밑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x절편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A 값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a가 0보다 클 때, 즉 얘는 뭐예요? 아래로 블록이죠. 자, 아래로 블록은 이렇게 된 그래프를 갖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 알파 베타 순서를 바꿀까요?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자, 제가 또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이 노란색 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디예요? 요 선과 요 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0이 또 되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 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땐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답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답이 요 빨간 부분이구나.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요 답 구하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 그럼 이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힙니다. 이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예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란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죠. 어디? 0 포함이니까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이 알파에서 x는 베타 사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주어졌으면 여기가 뻥뻥 뚫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x는 베타보다 크고 x는 알파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면 돼요. 이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또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a가 0보다 큰 범위일 때는 아래로 블록. 저기가 좀 이상하네요.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 노란 선이 x축이죠.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아래에 있는 쪽. 그 다음에 등호가 있으니까 이때는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0보다 작을 때 조직선 그려놓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인데 또 노란 선. 자, 작은 범위 얘기하니까 요 부분이죠. 노란색 밑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x값 기준 이쪽 오른쪽, 이쪽이 왼쪽 범위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등호가 없는 경우에도 알파가 이렇게 있고 이때도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갖게 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갖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얘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자, 두 번째로 2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요 2차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구나를 이해를 했다면 2차 부등식의 풀이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단 이때는 자, 우리가 2차 함수식 이거와 y는 0, x절편의 교점을 갖고 문제를 방정식에서 풀었듯이 이 알파 베타
이때 만나는 알파 베타 점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x는 알파 베타. 요걸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 뭐 부등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도록 정리를 합니다. 즉 한변으로 좌변으로 다 이항하는 거예요. 좌변으로 이항. 우변으로 이항하지 않습니다. 우변이 0이 되게끔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시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 또는 혹은 여기서는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이때는 근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식을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든 뭐 근의 공식을 썼든 절편은 이거니까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풀면은 안 됩니다. 뭐냐면 이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a 값이든 뭐든 따라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a 값을 하나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a 값이 0보다 클 때 아래인 부분 답과 a가 0보다 작을 때 위인 부분의 답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나는 앞으로 a가 양수일 때만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즉 a는 무조건 양수가 되게끔 좌변을 정리하란 거예요. 부등호 방향도 그에 따라서 바꿔주라는 얘기고요. 그건 좀 이따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까지 했죠? 여기다 쓸게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사이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4, 2라고 보이지 않나요? 즉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4, 2 해서 알파와 x가 베타 사이입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x가 들어간다. 그리고 반대로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렇게 이으면은 이렇게 바뀌는 두 개. 즉 이때는 x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즉 큰 작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x값이 알파와 베타 두 개 중에 베타가 더 크다 했으니까 베타보다 크고 즉 큰 숫자보다 크고 작은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서 큰 작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가 양수인 걸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4입니다. 4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4와 x 빼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더 작아요. 1이 크고요. 우리는 그거 4입니다. 즉 x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요 4이 값. 그럼 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은 2x제곱 빼기 7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2하고 1, 3하고 1 빼기 빼기네요. 즉 얘는 2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가 2니까 그냥 쓴 겁니다. 그럼 이때는 두 개네요. 3과 2분의 1 중에 큰 건 3입니다. x는 큰 숫자인 3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숫자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큰 작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개수가 양수가 아니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대요. 그럼 이때는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3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3하고 1, 1하고 1 빼기 플러스, 즉 3x 플러스 1 x 빼기 1이 0보다 작고 사이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요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부등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빠르게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0보다 클 때 요것만 얘기한 겁니다. 자, 0보다 크면 두 개의 범위를 갖고 있죠. 차이는 등호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자, 이때도 사이죠. 뭐예요? 등호가 결국 있냐 없냐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크로스로 정답이 같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경우를 따지면은 복잡하니까 A가 0보다 클 때로만 고정을 해서 수식으로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도 특수한 경우는 존재합니다. 특수한 경우. 뭐냐? 중근이거나 두 번째로 해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중근의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때 각각 답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모조리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모든 실수에 해당합니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 x가 알파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 x가 알파일 때는 성립이 안 되네요.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밑에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근데 0이 되는 건 알파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x는 알파가 됩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해가 없음이 돼요. 그래서 중근일 때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쓸게요.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0보다 큰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x는 알파일 때. 큰 부분은 없다 했어요. 해가 없다. 작거나 같은 거는 자, 이 연두색 선을 기준으로 모두 아래 있죠. 그 다음에 0이 되는 부분은 알파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실수입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항상 다 작은데 알파일 때만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해가 없을 때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가 없을 때도. 자, 해가 없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붕 떠 있거나 혹은 이렇게 아래로 푹 가라앉아 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0보다 크다 했을 때 모든 실수가 정답이고요.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0보다 작다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요걸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반대로 얘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듯 중근이거나 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는 존재를 해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특수한 경우 중근이나 해가 없다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그려봅니다. 어차피 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붕 뜨게 그리면 됩니다. 혹은 중근인 것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를 뭐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려놓고 판단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거꾸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자,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4이래요. 그럼 우리 이때 4이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2차식이 있었고요. 1이니까 a는 1이다 쓰면 되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2차항의 개수는 여전히 1인데 x가 베타보다 크고 x가 알파보다 작대요. 개수는 1이고. 그럼 이때도 똑같이 쓰는데 단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와야겠죠. 두 개 쪽으로. 2차항의 개수가 a다. 그럼 양수일 경우에는 a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뭐 예를 들게요. 2에서 x가 4 사이인데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x 빼기 2, x 빼기 4 하고 마이너스 2까지 쓸 거죠. 그리고 여기가 0일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놨어요, 만약에. 그럼 어차피 얘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만약에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있어. 그런데 얘는 4이네. 그럼 여기를 두 개로 써야겠지. 즉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약분이 되면서 4,2로 바뀌겠지. 뭐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도 0이죠. 그래서 얘가 통째로 사라지고 부등호 방향만 바꿨다. 왜? 부등식에서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의 작성까지 얘기했는데 2차 부등식은 어렵게 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에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개념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할게요.